안녕하세요. 라미라미입니다. 2021년 시험관하기 시술비 110만 원 받기라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관하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많으시잖아요. 정부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1회에 11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110만 원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준비하는 것들을 다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술비 110만 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요. 자격 요건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셔야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셔야 합니다. 근데 질문이 가장 많으신 거는 제가 외국인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제 배우자는 외국입니다.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부부 중에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라면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여성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연령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법적인 혼인 상태셔야 합니다. 부부가 법적인 혼인이셔야 되시고요. 이제 사실혼이 가능하게 되셨어요. 1년 이상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자도 가능하게 되셨는데요. 이거는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받으셔야지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떼줄 때는 거주지가 1년 이상 같으신 거를 등본으로 증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 동일 거주지로 되어 있으시면 그거로 가능하시고요. 동일 거주지가 아니시면 증인 두 명을 세워서 서류를 하시면 사실혼 관계 증명서가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신데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시라면 보건소에 꼭 전화하셔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어떻게 띄어야 되는지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5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위의 조건이 다 되셔도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가 아니시라면 지원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음 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되면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준인데요. 먼저 2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555만 9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보다는 더 정확한 거는 건강보험료에 본인 부담금을 보셔야 합니다. 직장 가입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직장 가입자로 예를 들게요. 직장 가입자시는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급여 명세서를 딱 보셔서 건강보험료가 19만 1,000원 이하시면 지원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맞벌이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인 중에 맞벌이인데 나는 직장이 다니고 제 남편은 지역가입자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혼합가입자를 보셔야 됩니다. 한 분은 직장 가입자시고 한 분은 지역 가입자라면 혼합 가입자의 금액이 19만 4천 원 이 금액을 보셔야 되세요. 둘 다 직장 가입자시면 요 금액이시고요. 한 분은 직장, 한 분은 지역이시면 혼합 가입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벌이이신 분들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 금액만 보시면 이 금액 이하로만 되시면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2인이 많지만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가 부모님이 의료보험증에 같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금액이 30만 원까지도 올라가세요. 그래서 요 대상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없고 지역 가입자고 혼합 가입자라서 어떤 금액인지, 내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신다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시면 실제 제 납입, 본인의 납입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이 모든 기준은 전월 기준이시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미포함했어요. 포함된 금액은 더 높겠죠. 그래서 미포함된 금액으로 잘 계산하셔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준비했는데요. 왜 그러면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소득이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안 돼요 하고 포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일 전원 부부의 보험료 고지 금액을 합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직장 가입자일 때 예를 들어 보면 남편은 건강보험료가 14만 원, 부인은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두 분 합쳐서 2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인일 때 직장 가입자는 19만 1,000원 이하셔야 되는데 넘죠.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정부 지원은 낮은 소득은 50%만 합산돼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또 미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소득이 어디죠? 두 분 중에 부인이시죠? 부인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의 50%는 5만 원이죠. 남편은 14만 원 100%다 반영되세요. 그래서 14만 원. 둘이 합치면 19만 원이죠. 네. 2인일 때 직장가입자 19만 1,000원 이하시기 때문에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딱 금액만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끝까지 계산하셔서 이 110만 원이라는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대상이 되시면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근데 난임진단서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난임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시거든요. 근데 시험관하기 하실 정도 되시면, 시험관하기를 계획하셨다고 하시면 대부분 이 필수 난임검사는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난임검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종종 제가 임상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필수 난임 검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검사는요, 생리 2, 3일째 내원하셔가지고 호르몬 검사가 있으세요. 이거는 피검사로 가능하셔서 금방 끝나시고요. 가장 힘든 게 나팔관 검사인데, 이 나팔관 검사는 생리 끝난 직후에 오셔야 되세요. 생리 끝난 직후 1, 2일 안에 오셔서 자궁안이 깨끗할 때 같이 보는 건데요. 이것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당일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나팔관 검사를 가장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신 분은 진통제 주사도 놔드리고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대부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검사 받으시면 되십니다. 남편분은 정액검사 하나만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정액검사는 사정을 안 한 2, 3일 금욕기간을 지켜서 하셔야 되십니다. 사정을 하신 지 하루밖에 안 지나시면 정액량도 부족하시고 정자수도 부족해서 정확하게 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욕기간을 2일에서 3일 정도는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액검사 결과가 6개월 이내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 1년 전에 정액검사 했어요 하고 이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가 이제 정액검사가 6개월 이내 결과가 없어서 헛걸음 하시고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액검사 결과지가 있으시다면 6개월 이내 결과지가 맞으신지 6개월 이내 검사했는지 꼭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6개월 이내 검사가 아니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다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임 검사가 결과가 나와야지만 난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액 검사를 오늘 하고 오늘 떼주세요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결과가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정액 검사도.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난임 진단서를 발급하시고요. 난임 진단서는 그냥 당일날 발급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난임 진단서까지 발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장소는요, 부인분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지원은요,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시술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셔야지 110만 원을 모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보면 난임 진단서 원본 한 부, 아까 발급받은 거 있으시죠? 그 다음에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한 부,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 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한 부, 주민등록 등본 한 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증비원 한 부,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사실 부부가 같이 주민등록증만 가져가신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셔도 다른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전화하셔서 그리고 사실혼이실 수도 있으시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개인적인 상황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꼭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미리 전화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서류가 뭔지 미리 물어보셔서 서류를 떼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꼭 전화하셔서 구비 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미리 구비 서류를 가져가시면 당일날 바로 발급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을 해 주십니다. 이건 당일 가능합니다. 당일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온라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많이 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라는 홈페이지 가셔서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것도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건소 방문은 당일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몇 일 소요가 되세요. 왜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보건소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심사하시고 난 다음에 승인을 내주시거든요. 며칠이 걸리기도 하시고 몇 시간 안에 되시는 분들 되는 보건소도 있지만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인터넷은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정부24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로 개인 그거 다 인증 다 하시고 들어가시면 출력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신청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시술 구분인데요. 신선 배아야 동결 배아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선 배아는 보면 요번에 난자를 채취해서 바로 이식하는 거가 신선 배아예요. 그래서 대부분 채취해서 이식까지 한 번에 하시는 거를 신선 배아로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동결 배아는 요번에 이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동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결을 하신 분 있죠. 배아를 동결을 하신 분. 그 동결을 하신 분은 동결 배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결 배아를 갖고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동결 배아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난자 채취부터 채취한 거를 수정시켜서 바로 이식하는 거는 신선 배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차시라면 처음이시라면 신선 배아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이거를 시술병원에 제출하시면 그때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세요, 시술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딱 받으시면 거기에 발급일이 찍혀져 있으시거든요. 그 신청한 그 발급일 이후부터 지원금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2021년 2월 1일 날로 발급받으시면 2월 1일 이후로 시술이 들어가셔야지 모든 110만 원을 완벽하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먼저 시술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받으시면 앞에 이미 시술 들어갔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110만 원을 모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시기 때문에 꼭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제가 110만 원, 110만 원 얘기했는데 이게 뭐면 체해 수정 신선 배아는 1회에서 4회까지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 회당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10만 원씩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5회에서 7회 차는 그때부터는 좀 90만 원으로 낮춰져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거의 1회에서 4회 안에 대부분 임신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최대 110만 원을 1회에서 4회까지 해준 것 같고요. 5, 6, 7회부터는 90만 원이세요. 근데 나이가 만 44세 이하일 때가 이 110만 원, 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만 45세 이상이시라면 1회부터 7회까지 최대 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4회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4회만 생각해도 44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정부 지원을 안 받으시면 내 자비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나오세요. 이 200이 드시는 분은 약을 많이 사용하시면 2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150에서 110만 원을 빼시면 내 잡이 40만 원, 4, 50만 원 정도면 시험관하기를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따지셔서 혜택을 다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결배아 말씀드릴게요. 동결배아는 뭐면 이제 난자를 채취해서 배아를 이식을 하시잖아요. 신선배아 이식을 했는데 이식하고도 배아가 남아요. 그럼 그거를 동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결된 게 남아 있으신 분들은 채취부터 하지 않으시고 이 동결배아를 녹여서 바로 이식을 하세요. 그러면 채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임신율도 좋으시고 하셔서 동결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있는 분들은 이 동결배아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1회에서 3회는 50만 원, 4회에서 5회까지는 40만 원. 이것도 만 45세 이상이시면 40만 원만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결배아까지 남아 있으시면 신선을 사용하시고 신선 1회 사용하시고 동결이 있다. 그러면 이 동결의 횟수를 차감하시게 되면 신선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횟수가. 그래서 동결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이 동결배아까지 하시면 더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늘어나시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지원도 이제 2020년부터는 그렇게 해주게 되었는데요.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각각 20만 원 한도, 그리고 동결배아 및 보관비 30만 원 한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110만 원 한도가 남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110만 원을 다 시술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남아 있으시면 그 중에서 착상 유도제나 유산 방지제를 2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착상 유도제는 프로게스테론 성분들 있잖아요. 유토로게스탄 질전, 뭐 예나트론 질전, 그 프로게스테론, 슈게스트 엉덩이 그 돌덩이 주사들 있잖아요. 유산 방지제는 뭐 크록산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110만 원 지원의 한도가 남아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20만 원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다. 30만 원은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 비급여 남아 있으신 분들은 비급여 지원까지 잘 받으시면 되시고요. 사실 각 병원의 원무과에서 이 정부 지원 받으신 분들은 이 금액을 남은 금액을 대부분 잘 안내해 주시고 끝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각 병원 원무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소득 기준 180% 이하가 돼서 이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지, 조건이 된다면 난임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보건소에 가셔서 미리 신청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대상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1, 2만 원 차이, 1, 2천 원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80% 소득 기준 이하가. 1, 2천 원 차이 나시는 분들은 전월 기준이시고 이렇게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꼭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내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있게 된다. 대상이 될까요? 라고 보건소에 직접 물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꼭 한번 전화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난임 치연관하기 정부 지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